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283페이지 비부명리 고급편 상권의 정화론 공부를 해보시자고요. 자월정화. 자월은 한냉수항하므로 무토의 지방이 있어야 하는데 개수가 있고 간목과 무토가 없으면 북풍 한설에 발가벗고 쫓겨난 것과 같아서 대흉하다. 갑자월은 수설생화하는 간목으로 모친의 덕이 큼을 상징하지만 한냉수에 자한 간목 모친은 하체가 얼어있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진취력과 적극성은 뛰어나지만 화기가 약하다면 무력한 간목으로 국생도와 목욕살에 흉의가 나타나므로 모친의 바람길을 의심할 수 있다. 특히 갑자월, 이 자월의 간목이기 때문에 이때는 얼어있는 나무에 물먹은 나무에 해당이 돼서 습목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이 자와 자수월과 문제가 되지 않는 약 4화 아니면은 시지의 5화가 있어야만이 자오충이 되지 않고 간목도 성장하고 정화도 좋아진다 그래요. 아니라면 묘목은 자묘, 상형살, 수목응결이 되기 때문에 별 쓸모가 없고 임목이라도 한 글자 있어야 되는데 이때는 사주 자체에 무토가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좋으며 간목도 매우 반갑다. 그러나 이 사화나 오화가 한 글자 있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술토나 미토는 매우 반갑고 좋으나 이때 자월에는 진토나 축토는 없어야 된다. 또한 기토도 없어야 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수기를 강화시키고 한랭하게 하는 경금이나 신금, 그 다음에 임수나 계수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정화일간에 이 경금이 투출을 하거나 신금이 투출을 하면 아버지나 아니면은 시어머니 이러한 성분이 되는데 또는 재물이 되기도 한다 그래요. 가령 예를 들어서 경금이 투출을 했고 정화일간 남자라면 내 처성에 해당이 될 텐데 이 경금이 투출을 안 해야 할 것이 투출을 했다면 오히려 이 처덕이 없어져 버린다 그래요. 또한 이 정화일간 남자라면 임계수는 자식이 되는데 임수나 계수가 투출을 했다면 자식덕도 아주 안 좋다 그래요. 그리고 또는 여기에서 응용할 수 있는 그것이 예를 들어서 정화일간 남자에서 이 경금이 투출을 했고 예를 들어서 계수가 또한 투출을 했다. 그러면은 자월이기 때문에 몇 배가 더 추워지는 한냉추위다. 이 한냉추위에 이 경자월이 되어서 나의 처가 되었는데 나의 처는 자수에 얼어있는 자궁이 완전히 얼어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자궁이 얼어있고 계수가 투출을 했다면 이것은 절대적이라고 할 만큼 처자가 악처 악자를 만나는 인연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이때 자식을 못 낳거나 무자식이거나 아니면 딸만 낳는다. 설령 이렇게 되었다고 구조가 되었다고 그래서 경자월에 계수가 있다고 그래도 여기에서 술토나 미토가 있고 화기가 왕성하다면 이때는 괜찮다 그래요. 조건이. 그런데 이 정화가 허약한 상태 속에
경자월의 개수가 투출을 했다면 이것은 어떻게 무슨 얘기할 수가 없다. 대책이 안 나온다 그래요. 한마디로. 여기에서 자월의 자는 천간은 5개의 천간이 있어 갑병, 무, 경, 임이 되는데 특히 경자월은 흉하고 그 다음에 임자월도 좋을 바가 전혀 없다 그래요. 그러면은 조건이 자월에 수출해야 하는 천간에서 조건은 이 갑자월이거나 아니면 병자월이거나 아니면 무자월이다. 그러면 이런 상태로 무자, 병자, 갑자가 된다면 이 월주에 대한 덕이 충분하게 있음을 상징하지만 이것이 경자나 임자월에 태어났다면 이것은 매우 좋지가 않다. 만약에 임자월이라면 이 정화와 정임합이 되는데 이 부분에 임수가 이미 기신으로 되은 상태 속에서 이 기신과의 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더더욱 좋지가 않다 그래요. 이 도둑놈과 합을 하면 좋을 게 그게 뭐가 있는가? 이 도둑을 이용해서 이 도둑의 무리를 이용을 해서 정임한 목을 해서 나를 생해달라는 그러한 얘기인데 도둑의 집단에 들어가 가지고 나한테 무슨 그 집단 내에서 무엇을 갖다 가져와서 나의 도움이 되도록 만들겠다는 완전한 이기주의 성분이 갖다 되고 도둑놈과 합을 했기 때문에 좋지가 못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자월에 태어난 정화가 먼저 볼 것은 갑자월인가 병자월인가 무자월인가 이 부분을 찾고 이 경자월이거나 아니면 임자월이면은 내 처자가 악처 악자가 같아서 도움받지를 못한다. 그리고 또한 남자가 되었건 여자가 되었건 나의 직장, 직업이 되는데 좋은 직장, 직업에 연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더 흉하다 그래요, 이 부분이. 갑자월은 수설생활하는 간목이기 때문에 괜찮지만 괜찮다 그래요, 내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간목이 화기가 약하다면 물목은 습목으로 한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나의 모친이 자수 얼음방석 위에 앉아있는 나의 모친이 되기 때문에 나를 생하고 도와야 한다라는 그 마음은 강하지만 도움을 주지 못하는 모친과 같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간목이 이렇게 해서 자월에 투출이 되면은 만약에 이 부분에서 정화 옆에 병화가 있다면 이 간목 모친의 정은 전부 다 병화한테 가버린다. 그리고 나를 주워온 자식 취급을 해버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친의 정이 전부 다 병화로 향한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찌할 수가 없다. 이 정화 역시도 병화를 의지해야 되고 병화의 덕으로 간목이 따스함을 얻게 되고 성장하기 때문에 이 병화의 덕을 그래도 봐야 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와 같다. 그래도 괜찮다 그래요. 병화가 옆에 있다면. 그리고 이제 병자월이었다면 이때도 갖다 이 병화의 도움을 받는다. 특히 무자월은 매우 좋다 그래요. 이 부분이. 그래서 여기에서 갑자로 왔다면 간목은 국생도화에 해당이 되면서 간목의 자수는 무력살이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모친의 바람길을 의심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태이다. 그래서 부모의 관계가 썩 좋지 못한 모친의 젖을 먹고 자란 정화는 모친의 안 좋은 행동을 담게 되므로 성공이 어렵게 된다. 그러나 정사일이라면 화목한 모자간이 되므로 길하다. 왜냐하면 사와 한 글자로 인해서 정화도 성장을 하고 또한 이 간목도 따스함을 얻게 되므로 정사일주로 태어난다면 이것도 길하다 그래요. 만약 병자월이라면 한냉함을 해동하는 형제를 만나 도움을 받으니 길하지만 정화 입장에서는 형제 동료 간의 피해의식도 있으나 흉보다는 길함이 많다. 무자월에 태어났다면 오나복로가 되어주는 무토를 만나고 방풍제수함으로 길하지만 자칫 이 무토가 자존계수와 합이 되어서
이 자기의 역량, 오나복로를 만드는 그 역량이 썩 좋은 형태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요. 그래도 이 자수를 억제를 시켜주기 때문에 도움을 많이 받는다. 만약 경자월에 태어났다면 정사일주에 간목이 있어야 길명이 된다. 임자월생이라면 오로지 간목이 있어야만 되는데 임수의 쓰임이 드러난다. 이 간목이 없으면 임수는 귀신, 완전한 귀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풍파를 만드는 임수와 같다 그래요. 그리고 이 정화일관과 임수가 합의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좋은 역할이 아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오죽했으면 정임합을 음란지합이라고 그랬겠나,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요. 이 정화는 하늘의 별빛이요 밤을 상징하고 임수는 해수와 같아서, 해수면은 시간이 이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의 사이를 해시라고 그러는데, 그때의 임수이기 때문에 한밤중에 이 물상이, 정임합의 물상이 한밤중에 오매불망 서로가 서로를 그리워해서 시골 옛날 그 물레방앗간에서 사통하는 형국이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좋은 형상으로 보지 않는다. 사주가 그 있어야 할 글자가 모두 다 있고 이 이임수가 희신이 되어서 정임합을 했다면 이때는 갖다가 오히려 더 길하다. 사람이 다정다감하고 눈빛이 부드럽고 눈빛이 살아있으면서 눈 시력이 좋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좋은 점들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귀신인 임수하고 만났다면 이것은 남 모르게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물레방앗간 그 안에서 둘이서 사통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의 물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호색함으로 인해서 망한다 그래요, 이 부분은. 남자가 되었건 여자가 되었건. 그래서 임자월이 쓰임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간목이 있고 임목이 있으며 또는 술토, 미토가 있고 사화가 한 글자 있어야만이 쓰임을 받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자월정화가 간목이 없으면 의식주가 궁핍하고 일생 내 집이 없는 것과 같으니 이민시를 만나야 길하다. 그래서 임수를 만날 바에는 이민시를 만나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갑자월 정사일주가 이민시를 만난다면 이 임수가 임목을 생하는 그러한 역할이 되고, 이 임목은 정화를 생하고 간목의 록군처가 되고, 이 사로 인해서 간목이 또한 성장을 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임수가 이때는 좋아지기 때문에 이때는 갖다 덕을 받는다 그래요. 이때는 정임합이 되어도 크게 문제로 삼지 않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정임합은 너무 다정다감해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다정다감하다 하는 그 얘기는 끊고 맺음이 없어서 자기의 실이익을 따지지를 못하고 손잡아 끌면은 싫다고 냉정하게 나는 싫다 딱 하는 것을 단정지어서 말을 못하고 그 상대방의 마음 아픔을 어떨까 해갖고 따라간다. 그래서 이 인생을 망치게 된다 그래요. 여자가 남자가 나 좋다고 자꾸 따라온다고 그래서 뭐 따라가면 안 되겠죠. 냉정하게 자기가 아니라 하면 이건 아닙니다, 가세요 하면서 딱 자를 수 있는 이것이 있어야지. 이게 만약에 이러한 부분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정화 일간이 꼭 어떠한 회사를 다녔는데 상사가 임수였다. 아니, 회사 상사가 임수가 아니고 정임합이 되어 있는데 이 임수가 귀신이었다. 근데 이 정화가 숙이라는 이 회사를 갖다 다니는데 나의 상사가 멀쩡하게 가정도 있고 자식도 있는 사람이 나 결혼한 것을 후회해. 나는 뭐 미스 뭐 김 같은 여자를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자꾸 갖다 자기를 꼬인다. 그러면은 이 양반이 지금 현재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이게. 이러한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정임합이 사주 원국에 들어가 있으면 끊고 맺고를 못해서 아유 그래요 그래요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 버린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돼 가지고 임신을 해서 필자한테 전화가 와 가지고 "이러이 응 선생님 나 이렇게 해서 임신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떡하기는 뭘 어떻게 해 냉정하게. 그것을 갖다가 이 아기를 갖다가 떼어내야지 갖다가 그걸 뭐 멀쩡하게 처자가 있는 그 나쁜 놈의 새끼 그 자식 갖다 자식을 낳을 거냐. 호되게 갖다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정말 유산시킨 그러한 저기가 몇 번이 있다 그래요. 필자가 유산을 시켰기 때문에 죄인일까? 아니다 이거요. 이미 애를 떼어낼 것은 당연히 떼어내야 되고 당연히 갖다 거부할 것은 거부를 해야지. 끊고 맺지 못한 그래 놓고 나한테 전화해서 울고불고 어떻게 하냐. 아무리 갖다 자기가 나를 좋다고 그래도 멀쩡하게 가정 가지고 처자식이 다 있으면서 어떻게 한번 해 먹어 보려고 갖다가 나를 꼬신 건데 왜 그거에 넘어가냐고. 그래 놓고 울고불고 어떻게 하냐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사람이 끊고 맺고 자를 것은 강하게 그래야지. 그렇게 못하면 안 된다. 특히 이 정임합에서 그렇다 그래요 이게. 무기합에서는 완전히 황당무계한 성격이 나타나서 그 호기심에 의해서 망해 들어가고, 정임합은 이게 색등에서 갖다 망해버리고, 각기합은 괜찮기는 괜찮은데 이 간목이 처덕을 보려 하는 그 공짜 심리가 강해서 갖다 이게 문제가 되고, 이게 모든 천간에 이와 같은 뜻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사주가 목화기운이 왕성하고 경자월은 길하지만 정사일주에 간목이 있어야만 길명이 된다. 간목이 설령 있다고 손 쳐도 이때 화기가 왕성하지 못하면 간목 또한 물속에 나무가 되기 때문에 별 도움이 안 된다. 어찌 됐건 이 임자월의 임수는 별로 좋을 바가 없다 그래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나 여기에서 이임자월이 아닌 이민시를 만난다면 이 임수가 정임한 목으로 해서 임수가 임목을 또한 이렇게 해서 생하기 때문에 매우 좋은 조합이 된다. 그리고 간목이 있으면 좋다 그 얘기예요. 정묘일주로 태어난다면 수, 목, 음결 현상의 자묘 상형살이 되기 때문에 이 묘목 나의 일지 자체가 자수를 상형을 하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직업이 좋지 못하고 A 없는 사람이 되면서, 이 정화는 A가 상당히 바른 사람인데 이 자월에 정묘월이 된다면 매우 불미하다. 특히 이임자월에 정묘월이 된다면 상당히 안 좋다 그래요. 이 부분은. 오히려 탁해져서 문제가 된다. 수목운결 상형살에 자수는 묘목을 형하고 묘목 또한 자수를 형해서 서로 간의 형살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시비구설, 법정, 구설수로 연결이 되는 가능성이 매우 많다. 단 화기가 왕성하고 유력하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는 정묘일주에서 내 일지 효신살이다. 내 일지 효신살에서 수목운결이 되면 다 안 좋다 그래요. 이 효신살이다 얘기하는 것은 내 일지가 무조건 인수가 돼서 효신살이 아니다. 이때는 예를 들어서 병인 일주다. 그건 병인 일주는 일지 편인인데 이때는 효신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신약사주는. 근데 이 정화일간에서는 정묘일주로 오게 되면 신약하다면 이것은 그 효신살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일지 편인은 모두 다 효신살이 되기는 되지만 이 음지지에 있었을 때 수목 그 효신살 발동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나의 일지 묘목이 나의 처가 돼야 되는데 나의 모친이 되었다. 나의 모친이 돼서 이것은 내 처가 나의 모친이 됐으니까 나의 처가 잔소리가 많고 내 처가 자기 주제 파악은 못하고 멋내고 뽐내고 그 돈을 갖다 무리하게 갖다 생각 없이 저지르는 이 상태가 나타난다. 그런데 같은 정묘에서는 묘목을 효신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병인에서는 효신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지지관계, 천간관계, 천간과 천간의 관계, 지지와 지지의 관계, 이 모든 것을 알아야 된다. 그 성분 속성을 알아야 된다. 그 성분 속성을 아는 그 잣대가 무엇이냐. 그것이 월지다 그래요.
그리고 천간의 잣대. 천간의 잣대는 일간이다. 정유일주나 정해일이 된다면 일지가 한랭하게 하므로 배생의 덕이 양호하기 어렵다. 특히 정축백호 일주가 된다면 정축백호 일주로서 신약하다면 매우 흉하다. 축토 외에 다른 토기를 만나지 않아야 하며 여기에서 축토가 이미 정축일주로 있다면 진술 충미 중에 축토 한 글자만 있고 다른 토기는 없어야 된다. 그리고 천간에서 기토투가는 이건 하지 말아야 되며 무토가 있다면 괜찮다 그래요. 이때는 정축백호 일주라면 일지 축토가 정화의 묘신이죠. 화개살이죠. 화개살이 되는데 이 축토 얼음 방석 위에 빙산 위에 앉아 있는 정화가 한마디로 요 빙산에 저 뭐야 방향 지시 그거 표시하는 뭐 등대 같은 빙산에도 등대가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형상이다 그래요. 그래서 좋을 바가 없다. 특히 이 정화는 밤중을 상징하는데 이 밤중 이 축시에 약 축시는 1시 30분에서 3시 30분까지를 축시라고 그러는데 요 하루 시간으로 본다기도 제일 강하게 추운 시간이다. 이 추운 한랭한 이 밤중에 정화 호롱불이 갖다 켜져 있으면 외로운 과부가 내 남편이 언제 올까? 내 자식들이 언제 퇴근하고 들어올까? 어디서 이렇게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있나? 하고 기다리는 상이다 그래, 이 상이. 그러니까 외로운 상이다. 남편은 이미 떠나가고 자식만 기다리는 그러한 상이다. 또는 자식이 있다 손치더라도 얼음 방석 위에 앉아서 얼어 있기 때문에 무자식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요. 무자식이 될 가능성이 많으면서 내 남편이 언제 올까를 기다리는데 여기에서 남편은 또 누구예요? 임수 아니면 계수죠. 근데 이 자월이기 때문에 아주 한랭한 추위에 오히려 남편도 춥고 어떠한 남편이 되든지 추운데 자기가 정축 일주로 와서 이 축토는 뭐예요? 자기 식상, 자기 자궁. 어떻게 남편이 어떻게 한번 아내가 좋아가지고 한번 끌어안아 보려고 끌어안았는데 뱀처럼 차갑다면 그게 정이 가겠나요? 정이 안 간다. 여자는 이런 얘기 하는 것은 좀 저기한 얘기지만 여자의 하체는 따스한 감이 있어야 된다. 여자의 하체 자궁이 차가워 버리면 이미 그 남편은 이미 떠나갈 것을 상징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렇게 차가우면 거의 불감증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여자 하체가 차가우면 불감증에 해당이 되고 수고는 많고 힘이 드는데 이것이 문제가 이렇게 있게 된다. 벌써 자 추운 자월이기 때문에 정축일주로 태어나서 더더군다나 하체가 얼어 있다. 얼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감증이다. 그러면 이 불감증을 뭔가 갖다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엄청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다른 사람 뭐 10분 뭐 어찌게 저찌게 주무르고 터트리고 할 부분이면 되지만 이렇게 불감증이 되면 30분을 해도 까딱도 않고 멍하니 드러누워서 뭐 하고 있어 하는 식이다. 그러면 이게 정이 있냐? 정이 절대 안 생긴다 그래. 그래서 문제다. 그래서 떠나간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추우면 한랭기에서는 수축기운이라 그랬죠. 수렴 결집 수축 기운에 해당이 된다. 꽉 잡아 쪼이고 잡아 당긴다. 잡아 당기는 하체가 잡아 당기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요 문 열고 들어가기도 힘들다 그래. 남자 입장에서. 그러기 때문에 이 문 열고 간혹 들어가고 나면은 바로 발사. 이렇게 돼버린다. 그러니까 조루증 이것을 좋은 말로. 그러면 이 여자가 남편한테 정이 있겠나? 개새끼 조금 좋으려고 하는 것 같더니 갖다가 응? 욕 나온다. 속으로 욕한다 이게. 심지어는 어떠한 사람들 많이 봤어요. 여자들. 남편이 올라타고 있으면은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시계를 딱 본다. 딱 정확하게 1분 60초 만에 딱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항상 요게 개새끼 다 달렸다고 다 남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특히 이 추걸에 태어난 여자들. 추걸에 태어난 을목이나 정화나 기토나 신금이나 개수나 추걸에 태어난 이 여자들이
거의 이런 식이다 이거예요. 문제가 있어. 축월에 태어나면은 어떻게 됐든지 해자축이 있든지 개수가 있든 뭐가 있든 이 부분에서 축월에 태어난 을정 기신계 그 여자들은 자궁이 축토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얼어 있다. 그래서 불감증이다. 그 남편은 그래서 조루증이다. 그래서 1분을 못 넘긴다. 어떤 그 여자는 그러더라고요. 그 왜 나는 다른 여자들 저기를 하면은 이렇게 저기가 안 되는데 당신하고 저기만 하면은 이렇게 그 조루가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어떠한 남자는 돈을 몇백을 들여가지고 뭐 서울 유명한 뭐 어떤 병원에서 여러 가지 수술을 했다 그래요. 그 부분도 필자는 모르지만은 수술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해가지고 이제 날짜가 돼서 다 아물고 등등등등 해서 여자는 기대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남편한테. 그렇게 갸륵하게 돈까지 없애가면서 뭔가를 갖다 수고해주기 위해서 돈을 썼으니 그것도 아깝지 않다 하면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다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 상처도 다 아물고 뭐 수술 자국도 아물고 뭐 여러 가지 그것이 있었던 모양이던데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막상 딱 갔더라는 거예요. 단위 10초도 안 늘어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만 낭비하고 속으로 그래. 돈만 낭비하고 너는 영원히 구제불능이다. 새끼들 때문에 살기는 살지만 그래서 바람을 피웠다 그래요. 강의를 하다 보니까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있어 이게. 필자가 이게 귀문살이 미친놈인 것 같아 이게. 하여간 그 정축일주가 혈광사가 동하며 백혼살이 발동해서 혈광사가 동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도 흉사가 발생하게 된다. 태산에 지진이 발생하면 토기가 생하는 재성은 맑고 깨끗할 수가 없고 조모의 흉사가 염려되며 내 처에 못 친, 그러니까 장모가 막지 못하니 처성의 건강에 문제가 있게 된다. 여명의 경우 산에 유산 낙태를 경험하고 사산을 하거나 자궁암에 걸리거나 심하면 불임이며 불구자식이 될 수도 있다. 기토, 신금, 개수는 무투간하는 것이 매우 길하며 간목이 있다면 을목은 없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을목이 사화나 미토에 자하고 왔다면 생화할 수 있으므로 도움이 된다. 그러나 갑을목이 혼잡으로 있다면 오히려 을목으로 인한 탁기가 가중되고 간목의 생조 또한 기대할 수 없다. 특히 여기서 매번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 정화일간에서 간목과 을목이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을목, 간목이 이렇게 있거나 이건 간목도 못 쓰고 을목도 못 쓴다 그래요. 둘 다 못 쓴다. 다만 여기에서 이 정화에 월간 간목이거나 시간 을목이거나 또는 월간 을목이거나 시간 간목이다. 그러면 이때는 그 저기로 등락계갑으로 인정하지 말아라. 이때는 간목도 쓰고 을목도 쓰고 다 써먹는다 그래요. 이 정화에서. 그리고 간목도 오로지 정화 한 글자를 의지하고 을목도 오로지 정화 한 글자를 의지한다. 그런데 이 그 정화의 마음은 을목보다는 간목한테 더 마음이 많이 가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렇게 되면 간목의 정인의 공부를 하지 을목 편인의 공부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요. 이때는. 정화 입장에서는 묘목보다는 인목이 좋으며 오화는 자수와 격하고 있어야 하므로 병호시가 좋겠다. 병화는 허약한 정화를 돕고 오화의 록군하는 정화는 형제력이 크게 된다. 일이 되면 승목이라도 두렵지 않으나 병화를 제어하는 이임수가 있는 것이 더욱더 좋다. 술토와 미토 두 글자 중 한 글자가 있어서 술토 미토를 좋아한다 그래서 술토 미토가 두 글자가 같이 있으면 오히려 더 흉하고 안 좋다 그래요. 그래서 술토나 미토 두 글자 중에 한 글자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정화가 한 글자 있으면 삶이 여여하게 된다 그래요. 정화의 통군처를 이루고 제방을 쌓아주는 것이 기라며 갑정이 유력해야 한다. 갑목과 정화가 유력해야 한다. 여기서 유력이다 하는 얘기는 간목과 정화가 힘이 있어야 한다 그 얘기예요.
정화와 격하고 있는 이임수가 간목을 생하면 휘황찬란한 조명 등이 강물에 여울 지는 것 같아서 매우 아름답다. 즉 다시 얘기해서 이임수를 만나도 연간 이임수를 만나고 이임수 간목 정화가 된다면 아름다운 구조가 되지만 이 간목이 연간에 있는 간목이고 월간에 임수가 있고 정화가 있다면 이것은 좋은 구조가 아니라 그래요. 이게. 수방국이 된다고 그래도 임갑 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간목과 그리고 임갑 정으로 이어지는 수방국이 되고 그 다음에 무토가 있으면 일생평안한 인생이 된다. 그런데 간무경이 없고 기신계가 있다면 파란풍파를 겪으며 한이 쌓인다. 저번에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수기가 지금 현재 자월이기 때문에 해자축이나 신자진이 될 수 있는 염려가 있는 이 상태 속에서 간목이 있어도 길하고 무토가 있어도 길한데 이때 정화 일간으로서 어떠한 그 프로테지로 따진다면 간목 한 글자만 있으면 100에서 50밖에는 안 되고 또는 무토 한 글자만 있어도 100에 50밖에는 안 된다 그래요. 그러나 간목과 무토가 있는 상이라면 이때는 100을 다 찾아먹는다. 그래서 수기가 과다하다면 반드시 간목과 무토가 동시에 같이 있기를 요구한다. 어찌되었건 자월의 정화 일간으로서는 기토 신금 계수는 어여한 일이 있다 해도 투출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요. 자, 사주를 보시자고요. 을사년 병자월 정미일주가 갑진시를 만났다. 자월의 기상이변이 나타나서 간목과 을목이 미토에 전부 다 통군을 하고 진토에도 통군을 하고 요 사화가 있으면서 병화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강한 사주이다. 어찌됐건 신강한 사주에서 용신이 자월에 화기가 되어야 될 판에 거꾸로 자수가 되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큰 발복이 안 일어난다. 금수 운이 온다기도 발복이 작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 평민이다. 상중하의 합격이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여자 사주에서 이렇게 이 자수가 남편이 되는데 이 자수 남편은 병화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이 남의 남편 한 번 결혼하고 실패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아니라면 이 정화하고 헤어지고 병화를 찾아 떠나는 남편이다 그래요. 그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정미일주의 잠이 원진살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리고 이 자수는 진토까지 있기 때문에 이 자수는 여기 가서나 저기 가서나 인기가 좋은 사람이 되는데 묘하게도 이 정미일주 이 사람만 만나면 인기가 없다. 그리고 요 을목도 이 병화를 상당히 좋아한다. 결국에는 을목도 이 지금 요 을목과 간목이 있지만 이것은 등락의 땅에서 간목, 을목을 못 써먹는 것이 아니다. 이때는 간목도 써먹고 을목도 써먹고 다 써먹는다. 그 인보상관과 같아서 요 부분이 을목이 병화를 봤으니 화려하게 꽃을 피웠고 이 사중에서 병화가 통군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든 힘의 역량은 이 병화다. 병화가 차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당주 역시도 정미로 와서 미중에 통분하기 때문에 약하지는 않다 그래요. 어찌됐건 이 병화가 인기가 더 많은 사람이다. 간목도 병화를 좋아하고 을목도 병화를 좋아하지 정화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화에 록을 차지하고 있는 병화이기 때문에 화려하다. 이 여자는 미토가 홍염이기 때문에 이 홍염살에 자한 정화로서 멋내고 화려하게 뽐내고 그러면서도 요 자수가 남의 남자인데 자기 남자도 아니다 그래 이게. 그런데 잠이 원진, 자기 식상에서 원진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식상 자궁이 이 남자를 밀어내고 쳐내고 나는 당신이 안 이뻐 안 좋아 이렇게 돼버린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이중이직의 여인이다. 즉 왜 그러냐면 이 정화가 두 개로 갈라진다. 하나는 진토의 그
진중 무토로 갈라지고 하나는 일지 미토의 기토로 갈라지고. 그래서 이 여자는 이중인격으로 요 진중 무토의 상관의 기질을 갖다가 나타내는가 하면 이 정화가 이 미토의 미중 기토의 식신의 기질을 나타낸다.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죠. 여기서는 뒤바뀐 거라고. 이게 미토가 이쪽으로 와야 되고 진토가 이쪽으로 가고, 진중 무토가 식신과 같은 그러한 상태이며 이 미토는 미중기토는 상관과 같은 역할로 나타난다 그래요. 나타나는 그 역할 성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 식상의 성질과 상관의 성질, 자기 일지에서 상관의 기질 성분성으로 나타난다 그래요. 그래서 상관의 기질 성분으로 이 자수를 쳐내는 역할이다. 자미 원진이. 이러한 사람은 결혼하기도 어렵기도 하지만 설령 결혼을 한다고 해도 항상 남편과의 거리가 있게 된다. 진정한 정이 없다 그래. 그리고 결혼 생활에 문제가 또한 있다. 이 자수는 오로지 이 병화를 좋아하거든. 자중계수는. 안 좋아한다 그래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문제가 있다. 양실한 사주이므로 자수가 용신이고 금수운이 길하다. 월지가 용신이고 직업성이므로 길해야 하지만 조우와 억부가 뒤바뀐 이러한 명식은 발복이 작다. 다시 말해서 조우와 억부가 균형을 이루고 월지에 따른 일간이 원하는 천간이 유력한 경우에 발복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 사주 병화는 나쁘다고 할 수 없으나 병화가 경금으로 바뀌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정화가 신약해서 병화를 의지할 때는 동료덕과 시부모의 덕이 양호하지만 을목과 기토, 신금, 계수의 음천간은 양천간 겁재의 도움이 큰 편이지만 정화에게 병화는 해가 된다. 왜냐하면 병화 태양이 화창하기 때문에 정화 별빛이 나타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화는 자기 일지 홍염살에 밝고 화려한 성분을 남한테 더 나타내려고 오히려 그냥 나만 봐주세요. 나만 봐주세요. 이러한 상태로 집착증이 나타나게 돼버린다 그래요. 그것은 모두 이 병화 때문에 이 해를 받아서 갖다 그렇다. 정화는 밤중에 별빛이고 난로가 되는데 자월의 기상이변으로 태양이 화창하므로 정화 난로를 찾는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인덕이 부족하고 매사에 왕따 당하는 느낌으로 힘들여 일하고도 그 공로는 병화가 차지하게 된다. 그러므로 시부모와 형제 동료덕이 양호하지 않으며 병화로 인한 피해의식이 발생하게 된다. 자월은 엄동설한이므로 병화가 있는 것도 나쁘지 않으나 태양이 화창하므로 병화는 빛을 잃고 평생 이인자 참모에 만족해야 할 사주이다. 모두가 병화만 좋아하고 정화는 따돌림하는 상이니 고독해지는 정화이다. 힘들게 일하고도 그 공로는 병화가 차지하므로 평생 2등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는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형성이 된다. 더구나 인비왕성하고 경금이 없으니 빈 차 끌고 다니는 인생으로 게을러서 스스로 하는 일이 드물고 타인을 의지하는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인수혼잡으로 간목이 모친이 될 듯하지만 을목이 모친이며 사중경금이 부친이다. 남편은 자수가 되어야 하지만 병화의 남편이며 일지미토가 자수를 미워하므로 부부 해로에 먹구름이 끼어있는 식관 원진에 해당이 된다. 이처럼 식신이 남편궁인 관성과 온진살이 형성되면 내가 남자를 의심하고 미워하며 또는 그리워하면서도 폭잡기 어려운 마음이 형성이 되고 서로를 밀어내는 형국의 공방살이 형성이 되는 것과 같다. 그래서 부부화합에 정이 없는 것이다. 원망하지 않아도 될 일인데 쓸데없이 지난 일을 되씹어대는 못된 버릇이 나타나게 되고 이것은 병화로 인한 피해의식이 원진살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특히 미토가 현침으로 말로 인한 시비구설이 발생하기 쉬우니 매사 말조심을 해야 한다. 당주는 자진압으로 너그러운 행동을 하다가도 조금 부족한 일이 보이면 곧장 미토 현침의 의심과 원망하고부터 자신의 잘못을 타인 탓으로 돌리는 못된 이중 성격이 있으니 고치지 않으면 그 뜻을 받아주고 살아줄 남자가 없다. 이 사주는 득자 우한이 발생하고 산에게 휴유증으로 병약해질 염려가 있으며 선인연의
남편은 쉽지 않다. 특히 이 정미일주가 부부간에 화합을 못하고 살지 못하는 그 이유가 정화는 밤중을 상징하고 미토는 대낮을 상징하기 때문에 음양의 균형이 이미 안 맞아 버린다 그래요. 그리고 이 정화는 평두이고 이 미토는 동서남북 사통팔달이 현침이다 그래요. 어느 쪽으로나 뚝쭉쭉쭉 갈라져서 현침이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이 현침살이 지금 정화의 자궁이다. 정화의 자궁인데 그 얘기를 했죠. 원 자체는 요 미중 기토는 식신이다. 식신이기 때문에 이 미토도 식신이다. 그런데 이 바뀐 거다 그래요. 이 부분이 미토가 상관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진토는 식신으로 봐야 된다 그래요. 이러한 부분까지는 내가 얘기를 해주고 싶지 않았는데 묘하게도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것을 이게 사주의 비밀이다 그래요. 이게 진짜 큰 비술편의 비밀이다 이게. 그래서 미토를 식신으로 보지 말고 상관으로 봐라. 이 상관은 말조심, 입조심, 성기조심이다. 그리고 이 미토가 신금처럼 신금도 동서남북 사통팔달이 현침이죠. 미토도 사통팔달 동서남북 현침이죠. 그래서 이 자기 자궁에 소도 신금 현침살을 꼽아놓은 것과 같다. 즉 다시 얘기하면 자기 자궁 속에 밤송이 하나를 꼽아놓고 자기 남편보다 빨리 와서 나 좀 흥분 좀 시켜줘 하는 격과 같다. 근데 이 자수는 죽었다 깨나도 나는 너 싫다. 네 자궁에 밤송이를 꼽아놓고 나한테 오라 그러면 어떡하냐. 요렇게 돼버려. 그래서 남자가 다 도망을 가고 못 살아 이게. 설령 이러한 것이 아니면 정미일주 말이 좀 상대의 피부를 꼭꼭 찔러대는 그 상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가 돼 가지고 큰 문제가 된다. 그래서 부부 불합기운이 들어간다 그래요. 잠이 원진인 이유도 있지만 이 이유가 더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수는 나하고 합되는 지인토와 나는 합을 하겠다. 이러한 상태로 넘어가 버린다 그래, 이 자수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미 결혼을 하고 남편이 있어서 살아도 요 자수의 마음은 이 지인토한테 가지, 이 미토한테 가지 않는다 그래. 그러니까 다른 여자한테 정을 준다. 기묘대운은 자묘 형살의 제살이 작용하므로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직장 또한 많은 변동을 했지만 쓸만한 직장을 못 만났으며 경진대운 41세 갑신년 신자진 수국에 의해서 결혼을 했으나 병화와 결혼 실패한 남자였다. 이처럼 태월공망인 일지가 고갈살로 남편궁을 원진하면 신풍파도 발생하며 결혼이 쉽지 않다. 자, 다른 사주를 보시자고요. 정민년 임자월, 정미일주가 이민시를 만났다. 이 사주는 정신병이 있는 사주와 같은 아주 문제가 심각한 사주다. 연월간, 일시간, 정임합, 정임합 모두 다 해서 임수를 이용하여서 자기 문서, 자기 재물이 되어달라고 하는 이 정미일주 홍염살에 두 개의 미토가 나와 똑같은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이 미토가 업인을 해결을 못하고 이 관성을 잠이 원진을 하고 이 남자를 이용의 대상으로 삼는 아주 문제가 많은 정신계 문제가 많은 사주다. 그리고 특히 인미규무살의 잠이 원진이 형성이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천합지 연월주는 천합지 원진이요 일시주는 천합지 규문살이다. 이렇게 되면 정신계에 문제가 있는 사주로 아주 대망신, 대풍파 인간으로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태어난 것과 같다 그래. 이 관성을 이용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두 개의 미토가 홍염살로 자수의 원진 관계이다. 인미규무살의 정임합의 음란제합이 되었고 식관 원진이 형성되니 반드시 정신계 문제가 나타나고 호색하는 사주로 정임 한목에 아까 얘기를 했죠. 물레방앗간에서 밤중에 교접하고 있는 형태와 같다. 그래서 이러한 사주는
호색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런데다가 태월과 시주가 공망이고 관인이므로 귀신의 적과 진리를 먹고 자란 객이다. 그러니까 이 관성이 공망이 되었는데 공망되어 있는 자기의 태월도 공망이고 공망되어 있는 관인이 되므로 귀신의 젖을 먹고 진리를 먹고 자란 공망된 비어있는 진리의 젖을 먹고 자란 격이 되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계의 문제가 되는데 이처럼 사주가 구성되면 정신계 문제가 나타나며 남자라면 딸을 성폭행 법관하고 여명은 수많은 남자를 만나며 지저분한 삶을 살게 된다. 특히 시주 관인공망은 대흉하다. 특히 이 중에서 하나를 꼭 이렇게 해서 알아놔야 할 게 정미일주가 태어나면 시주가 이민시가 되는데 이렇게 이민시가 되고 사주 구조가 잘못되어서 정의합의 인미귀문이 이렇게 해서 형성이 되면 이때는 정신병자가 되어서 요 남자라고 해도 그렇고 여자라고 해도 그렇고 남자라고 치면 딸을 겁간하는 그 시주가 자식이기 때문에 딸을 겁탈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 여자라고 치면 남자를 이용의 대상으로 삼아서 남자를 겁탈하는 성격으로 나타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주에서는 서로 간에 의처의구하고 채우려는 마음이 발생하며 남편이 옆에 있으면서도 수치를 모를 만큼 음란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부부 스와핑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집단 성교도 해보는 사주에 해당이 된다. 남자를 돌려가면서 하고 여자를 돌려가면서 하는 그 집단 성교, 스와핑, 그것이 바로 이러한 형태이다 그래요, 사주가. 당주는 공부로 성공하지 못하고 신을 팔아먹고 사는 사이비 종교의 무속인이 되었는데 자월의 날로불로 태어나 주위에 많은 사람이 모이니 귀신의 말로 사람들을 이용해서 재물을 갈취하고 있다. 세격의 화신으로 비밀이 대단히 많으며 남자 없이는 하룻밤도 못 자는 왜곡된 귀문관살의 자궁으로 나타났다. 재물에 목숨 걸고 남자에 집착하는 혼이 없는 사람으로 이임수가 공망이므로 빈 곳을 채우고자 하는 심리가 발동하고 남자를 이용의 대상으로 삼으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당주는 축대운이 들어오자 축미충과 자축합이 되므로 정신계 문제가 나타나 내린굿을 받게 되었고 18세 갑자년 자축합으로 첫 번째 결혼을 했으나 갑인대운이 들어와 인미귀문살이 동함으로 아이 하나를 낳고 바로 이혼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이 사람이 무속인이 되어서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좋은지 안 좋은지 잘못될 것인지 나한테 접신한 신명이시 알려주소서 해가지고 만약에 한다면 하지 말아라 하든지 하라고 하든지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알려주는 것이 없고 사기꾼의 그 무속인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갖다 자식 하나만 낳고 갖다 남편 발로 차냈다. 그리고 나서 23세 기사년 홍임살이 동함으로 접근하는 남자가 또 합정을 해서 두 번째 결혼을 했다. 그리고 26세 임신년을 만나 인신충을 작동시켜 그 남자가 약 먹고 자살해버렸다. 사업을 했었는데. 이 사람이 과연 무속인이었느냐. 지 남편 죽을 것도 응? 약 먹고 자살할 것도 모르고 결혼을 했냐 이거예요, 이게. 이제는 필자의 말을 좀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게. 그리고 자신의 남편이 사업을 실패할, 자살할 것도 모르면서 무슨 무속인이란 말이냐. 조상파로 먹고 사는 사기꾼일 뿐이다, 이거요. 이건 무속인이니까는 그런 종교인에서 기독교인도 그렇고 불교인도 그렇고 그러한 저기에서 종교업을 하면서도 신파라 처먹고 사는 인간이 한두 인간이 아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원인은 인신충의 탕화살이 동함으로 남편궁에서 음독사가 발현되었기 때문이다. 27세 계유년이 오자 자유파살 귀문살에 인유원진살이 작동하므로 또 합정하는 남자가 생겨 세 번째 결혼을 하게 되었으나 29세 의례년 그 남자와도 또 헤어졌다. 대체로 무속인들은 정신이 수인하지 못하고 변덕이 죽을 듯하여 귀신을 팔아 거짓말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모든 사람들을 수화부리듯하며 말을 안 듣는 사람은 흉액사 한다고 공갈 협박을 심팔아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실제 무속인 중에는 부부 해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세교계의 화신이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것은 모두 정신계의 질병이다. 36세 이모년 천합지합으로 또 결혼했으나 38세 갑신년 또 이별했다. 이게 그러니까는 그 점치고 점사보고 하면서 자기를 갖다 좋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내지는 점보러 온 사람이 그러면 이건 바로야 그 자리에서 이제 아주 진짜 하여간 정신 나간 추종자들을 그리고 그러면서도 요 사람들이 그 종교 팔아서 천도제를 지내준다. 돈 많은 돈들을 갈취하면서 새로운 세상이 온다. 계백이 온다. 후천 세상에 들어가려면 많은 돈을 바쳐라. 내가 도통시켜준다. 신계를 보게 해준다며 이 멍청한 인간들을 전부 다 자기의 추종자들을 만들어서 신도를 기합하여서 사이비 종교 교주 노릇을 하게 되었다. 그래 나중에는. 그러니까는 이것은 실질적으로 근데 뭘 단 하나라도 알고서 하는 짓거리인지 난 이해가 안 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빠진 정신병자들은 또 어떠한 정신병자들이냐 이거예요. 옛날에 천도선법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 천도선법에 그 교주가 모행룡이었었던가? 하여간 그러는데 그 천도선법 거기에서도 남자는 법사였고 여자는 무당이었었는데 법사와 무당이 만나가지고 그 천도선법이라는 그 사이비 종교를 차려가지고 돈을 수천억을 갖다가 뭐 계백이 오고 뭐가 오고 구원시켜주고 해가지고 해먹다가 결국에는 감옥 들어간 지다 지금 한 20년 가까이 돼가 아마 지금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다시 뭘 한다고 하는 소리가 없는 거 보니까 그 아마 지금까지 살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이러한 무속인들이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유장을 해서 그 무속인들이 어떠한 그 기독교에서 목사가 된다. 기독교에서 안수받고 뭐하고 하는 그것도 돈을 갖다가 바치면서 나 이거 이렇게 해서 갖다가 목사 안수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요렇게 해가지고 그 기독교 판을 갖다 차리는 사람도 있고 또는 무속인들이 어떠한 그 종교 집단 부계사나 천태종이나 성불종이나 뭐 등등등 이런 데서 내가 갖다 몇천을 낼 테니까 사찰 하나를 갖다 할 수 있는 그것을 달라. 요렇게 해가지고 가짜 중 노릇을 하면서 거기에서 또 그 신굿을 한다 점을 친다 하면서 하는 인간들도 또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이 부분이. 이게 대한민국 종교의 현실이다. 그래서 요 신계를 보게 해준다, 도통시켜준다, 무엇을 어쩐다, 조상들 천도를 시킨다 하면서 돈을 갖다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처먹고 사는 인간들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이 여자의 자궁은 정액바지 쓰레기통으로 남자 관계 복잡한 거야. 두말할 필요가 없으니 이 사주가 가는 길 미래생은 어디인가. 그래서 예전에 남녀 무속인인 천도선법이라는 교단, 아까 얘기를 했죠. 그 여기에서 지구 종말이 온다는 세년은 벌써 얼마가 지나갔냐고. 이 사기꾼 이런 거짓말. 또 그리고 다묘 성교원이라는 재림 애수 휴거한다고. 1999년도에 망했다고? 진짜 이러한 데 당한 사람들도 그렇지만 이러한 사기꾼들한테 어떻게 그렇게 당하면서 사는지 물론 필자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욕이 나오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요. 많이 당했다 그래요 필자도. 종교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필자도 미친놈으로서 진의 원진 기우문살에 어떻게 도통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종교판을 헤매고 다니고 내지는 하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깨닫고 한 것이 자연법의 실체다. 실상이다. 그래서 자연법의 실상을 딱 알고 나서 보니까 모든 세상의 종교와 모든 진리, 진법 내지는 이 부분이 진실이 확연하게 다 드러나 보여버렸다 그래요. 이것을 필자는 명리를 통해서 배웠다. 사주를 통해서 자연의 형상을 배웠다 그래요. 그래서 이 명리가 해탈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288페이지까지 했고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